네, 실전 테스트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년도 호원 시험지가 되겠고요. 8번부터 끝까지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부터 보시면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fx는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요 2차식으로 나누고 싶죠. 그래서 fx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걸로 나눴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해서 쓰면 x-2, x-3분의 자, 우변에 있던 거 그대로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걸로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x는 2가 아니고 and x는 3이 아닐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식에다가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fx의 2에서의 극한값 그것이 f2라는 2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2를 구하라는 것은 곧 여기에다가 앞에 리미트 x는 2로 간다 요거를 붙여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2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x는 2로 간다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요 놈의 값이 이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겁니다. 또 같은 얘기를 f3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요거를 붙여놓고 똑같이 요걸 요렇게 했을 때 요 값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구할 건데 자 분모가 둘 다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을 우리가 gx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g2도 0이어야 되고 g3도 0이어야 되죠. 이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16-36 플러스 2a 플러스 b 요 놈인데 얘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0이죠. 얘가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G3도 0이어야 됩니다. G3은 여기 집어넣으면 54 마이너스 이건 얼마죠? 81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7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연립해보면 A, B 값이 나오거든요. A 값은 7 나올 거고요. B 값은 6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A, B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럼 우리는 이 GX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뻔해요. X-2와 X-3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 X-2, X-3 그리고 B 값이 6이다. 마지막 상수항이 6이 돼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요거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야지 최고차항이 2 나오고 마지막 상수항이 6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거하고 그대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것은 결국 2x 플러스 1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서 x를 2로 보내주니까 요놈의 값은 5가 되겠고 얘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요거밖에 안 남을 텐데 x를 3으로 보내는 중이니까 얘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와 F3을 더하면 답은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롤의 정리라고 했기 때문에 롤의 정리하면 바로 이게 떠올라야죠. F'C는 0을 만족시키는 그러면서 주어진 구간 내에 있는 이러한 C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잖아요. 그럼 F'C가 0이다를 만족하는 C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미분을 시키면은 2x-4가 되겠고요. F'C는 2c-4인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C 값은 2가 될 거고요. 이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상수 C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g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의 실근은 g0하고
g2분의 1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함수값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 함수값들이 부호가 변하는 그 구간 내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것이 사이값 정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G0부터 G2까지 5개의 값을 요걸 활용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0이면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F0 빼기 X에 0 들어갔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F0이 2라고 했으니까 얘 값은 1이 되겠고요. 자, 얘는 F2분의 1. 그 다음 여기 X자리에 2분의 1 들어가면 분모가 2분의 3이고 그거 뒤집었으니까 3분의 2를 빼는 건데요. 근데 F2분의 1의 값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G1은 F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건데 F1이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고요. 자, G2분의 3은 F2분의 3에서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2분의 5를 뒤집은 거니까 5분의 2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분의 4에서 5분의 2를 뺐으니까 5분의 2가 되겠고요. 자, G2는 F2에서 3분의 1을 뺐는데 F2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값을 다 찾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부호가 변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부호 한 번 변했죠? 여기서 실근 최소 1개 확보. 자, 이거 부호 똑같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또 부호가 변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실근 확보. 여기 부호 똑같고요. 그래서 두 구간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0부터 2 구간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 접선에 관련된 문제 중에 접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찾는 문제죠. 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이니까 접점부터 잡겠습니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요게 접점의 좌표고, 접점의 좌표가 이거라면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우리가 f't라고 쓰죠. 당연히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그때를 f't가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미분에서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써볼까요? 접선의 방정식 y는 자, 기울기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자, 요 점을 지나가니까 t 괄호 닫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자, 요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지나가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해준 2,6 요거 지나갈 테니까 2,6을 방금 우리가 찾은 접선의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하죠. y는 6이 됐고요. x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까 분배 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뒷부분 쓰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t 하나 날라가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t 제곱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t 값이 양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양수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기울기가 양수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요거였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t를 집어 넣었을 때 그게 양수가 돼야 돼. 이런 말이기 때문에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만 양수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t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기울기는 3이고, 자, 접점은 어디냐면 접점은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겠네요. y는 3괄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3x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네,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요거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눈으로 보고 그냥 탁탁탁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딱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 보이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로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냐 다르냐 요거의 문제죠. 그쵸? 지금 그래프가 약간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가 보이나요?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 첫 번째는 여기죠. 그쵸?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좌극한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은 1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바로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지점에서도 좌극한은 1인데 우극한은 2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점들, 특히 요거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함수값이 다른 거지 좌극한과 우극한은 동일하게 2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겠고요. A는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연속을 찾아볼게요. 불연속. 당연히 방금 찾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은 것 이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써놓으시고 하나 더 추가해야죠. 자, 이 지점 1지점 여기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걔네들이 서로 달라서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은 이렇게 세 군데. 자, 마지막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 이걸 고를 때도 방금 전에 불연속이라고 찾아놓은 세 점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연속이잖아요. 그럼 불연속이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미분이 안 된다 라고 보니까 요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추가시켜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죠. 2라는 점. 요건 잘 알죠 여러분?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뾰족점들 골라줘야죠. 그래서 뾰족점 2를 추가해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0에서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건데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원래 정석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탁 그릴 수 있다면 사실 그래프가 보이면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래프로 해결을 하고요. 그래프가 조금 그리기 어려운 것들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니은 같은 거 그냥 x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0이라는 지점에서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라는 직선이니까 요렇게 45도로 올라가는 직선일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눈에 봐도 요 지점에서 지금 꺾어진 것이 보이죠? 그죠? 꺾어졌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함수죠. 그래프를 거의 아마 외우고 있지 않을까. 자, x가 양수인 경우에는 x분의 x가 되면서 1이 되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1로 자, 요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x값이 딱 0인 순간에는 0이니까 0에다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분자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분의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요렇게 생기는 함수죠. 그쵸? 네, 요런 함수. 이거는 뭐 0에서 아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리얼 탈락이고요. 자, 기억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고 식으로 풀어보셔도 됩니다. 다 그래프로 풀었으니까 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x가 0 이상일 때는 x제곱이라는 식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인데,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니까 요거를 그대로 미분을 한 번씩 때리면은 얘는 2x고 얘는 마이너스 2x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0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니까 미분한 다음에 각각 0, 0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요 놈도 0이 되고 요 놈도 0이 되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0, 0으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x가 0 이상일 때는 x제곱의 그래프,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랑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평균값 정리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숫자가 2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f'2가 자 0과 3 요 양끝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바로 쓰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평균값 정리죠. 자, 그래서 f'2를 구해야 되니까 f'x부터 써보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고요. f'2는 12 플러스 4a 플러스 3, 그래서 15 더하기 4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변 써볼게요. 우변은 3분의 f3이면은 쭉 3 집어넣으니까 27 플러스 9a 플러스 9 빼기 3, 여기까지가 f3이고요. f0이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라갈 거고요. 계산한 다음에 약분시키면 12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니까 자,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되겠죠. 평균값 정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3차 함수 fx가 등장을 했는데 이 녀석이 지금 f1, f2의 값이 모두 0이래요.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자, 최고차항 계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a 하나 달아놓고서 1로도 0되고 2로도 0되니까 x-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x-2라는 인수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3차 함수니까 뭔가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자, 이 녀석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바로 밑에 있는 식이에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f1도 0이었는데 미분해서 1 넣었을 때도 0이네요. 자, 다시 말하면 한번 미분을 해도 x-1이라는 인수가 살아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은 언제 발생하느냐? x-1이 제곱 2개가 들어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고 미분을 하면 이 고배 미분이니까 자, 앞에 거 미분 이 내려오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거 미분되면 그냥 사라지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x-를 우리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 f1과 f'1이 둘 다 0이다 라는 것은 x-1을 제곱으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통인수가 a하고 x-1인 거니까 얘로 이렇게 묶어보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2하고 x-2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x-1이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k 값이 보이죠? 그쵸? 자, 요 인수에서부터 나온 숫자니까 3분의 5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네,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식을 만나면 항상 우리가 처음 확인해 보는 게 x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잖아요. 그러면 분자도 0이어야지만 이런 숫자로 수렴할 수 있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x에 2를 집어넣어 보면 f4-6은 0이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f4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분모는
인수분해를 한번 하고요.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를 하고 분자에 있는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F4로 바꿔치기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요렇게 싹 뽑으면 이게 F 프라임 4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쵸?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이 분모에 존재하고, 그리고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4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서도 x가 2로 갈 테니까 자, f 프라임 4에다가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구조네요. 근데 요 놈의 값이 지금 8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f 프라임 4는 32라는 거고요. F4는 처음부터 6인 거 알았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봐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정석대로 fx를 범위를 나눠서 써보면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겁니다.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에서의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거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미분을 한번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x자리에다 1 집어넣을 거잖아요. x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은 얘는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x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그대로 미분을 하면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요렇게 되고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이제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요게 좌미분계수, 아니 요게 우미분계수, 요게 좌미분계수니까 걔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 a 값을 찾아보면 2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답은 1번인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딱 이런 느낌을 받아도 돼요. 이게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만약에 x축이랑 1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a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난다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런 그래프잖아요. 요런 그래프인데 이게 여기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가 1 이상인 구간 여기 부분은 안 변해요. 근데 x가 1보다 작은 이쪽 구간이 저 절대값 때문에 뒤집히게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지점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미분 불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결국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지점에서 요렇게 생기는 요런 모양이 돼주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요쪽 편 x가 1보다 작은 부분 요걸 이렇게 뒤집더라도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 되면서 1에서 미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프로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조건식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이 식은요 한쪽으로 넘겨보면은 fx하고 f-x가 같다라는 식인데 우리가 흔히 우함수라고 부르죠. 우함수. y축 대칭 함수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있는데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를 잡을 때는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함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은 꼭지점이 무조건 y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bx가 없어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렇게 꼭지점이 0, 몇인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fx를 잡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요거를 만족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도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f1이 0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세제곱 하고 어차피 이거 0이니까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하나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시켰더니 분자는 괄호 안에 것들을 뺐을 때 x 세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분모에도 x 세제곱 빼기 1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한번 곱해서 분모를 분자와 짝이 맞는 형태로 바꿔주고, 대신 그럼 뒤에다가는 이제 자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정확히 f 프라임 1의 모양이 되고요. 자, 이 뒷부분도 x가 여전히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3이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고 얘는 f 프라임 1이 되니까 결국 3 곱하기 f 프라임 1인데 그 값이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 프라임 1이 2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fx의 형태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2ax가 되겠고요. f 프라임 1이 2a인데 걔가 2라 그랬으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자리에 이제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1은 0이라 그랬으니까 f1이 0이 되려면 c 값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fx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fx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졌어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찾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대로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그대로 갖다 대면 x 플러스 1분의 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자 f 마이너스 1이면 0이네요. 그쵸? 0이니까 뒤에 부분 그냥 다 0이네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한번 지우면 x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답은 마이너스 2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3차 함수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래요. 그냥 뭐 양수라는 표시로 이렇게만 하나 써놓을게요. 그러면서 FA와 FB와 FC가 모두 같아요 라고 했으면 이 모양이 일단 떠올라야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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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3개. 그리고 이제 대신 이 FA, FB, FC가 는 0이다 이것까지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건데 는 0이다는 없으니까 자 얘네들의 값이 자 플러스 K가 하나 붙어주면 그러면 내가 A를 집어넣어도 K, B를 집어넣어도 K, C를 집어넣어도 K 이렇게 해서 얘네 세 함수값이 같아지는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미분을 해서 하나씩 식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미분을 하면 이건 지금 고배미분법이니까 자 양수 그대로 붙여놓고요. 자, 요거 하나씩 앞에 거 미분되면 괄호 2개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가운데 거 미분되면은 앞에 거랑 세 번째 거 남겠고요. 그럼 세 번째 거 미분되면은 앞에 거랑 두 번째 거 남겠죠. 이렇게 되고 K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졌고요. 그쵸? 자, 요런 형태가 지금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A는 뭐냐면 자, 뭐 어떤 양수 하나 붙어 있고요. 자, A를 집어넣게 되면 요 두 번째 덩어리와 세 번째 덩어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0이니까. 얘만 남았을 텐데 여기다 X, A 집어넣었으니까 A 빼기 B, A 빼기 C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A, B, 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A 빼기 B 음수, A 빼기 C 음수. 그러면 요 놈의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F'B를 구해보면 또 B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져 버리니까 가운데 덩어리에 B를 넣었다. 그럼 B 빼기 A, B 빼기 C가 되는데 B 빼기 A는 양수죠. 요 관계에 의해서.
근데 B 빼기 C는 음수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요거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C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덩어리 사라졌고요. 마지막 덩어리에 C 빼기 A, C 빼기 B가 될 거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모양을 찾으시고 얘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기억 F'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거짓말. 그 다음에 니은은 F'A와 F'B를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더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더하면 지금 A-B 여기 B-A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하게 되면 그러면 A-B로 묶을 수 있죠. A-B로 묶으면 물론 여기 어떤 양수 붙어 있을 거고 자, A-B로 묶으면 그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A-C가 그대로 남고 두 번째 덩어리는 얘가 나오긴 나오는데 부호가 뒤집힌 상태로 나오니까 얘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상태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C가 사라지면서 자 결국 어떤 양수에다가 A-B 그리고 요것도 A-B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양수라고 말해야죠. 0보다 크겠죠. A, B가 같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그쵸? 여기까지 확실하게 판단을 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답은 3번인데 자, 답 디귿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F'A와 F'C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둘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요거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이건 이제 A-C와 C-A를 약분을 시켜버리고 대신 마이너스 하나 띡 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C-B하고 같습니다 라는 식이 되고요. 잘 넘겨서 써보면 요런 모양이 되니까 요거 2로 한번 나눠주면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식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조금 몇 줄 쓰긴 해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3차 함수가 하나 등장을 했고요. 이 3차 함수 위에 점 0,1에서 접선을 걷다. 0,1은 지금 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접점입니다. 그죠? 접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F'X를 쓰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고요. 거기다가 0 집어넣어야지 이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0,1을 지나가는 그러한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바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요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B점은 뭐냐면 방금 찾은 그 접선과 원래 있던 fx의 교점입니다. 교점. 그럼 교점 찾는 식 나와야죠. 교점 찾는 식. 자, 요 fx 그대로 써주시고 fx하고 그 다음에 방금 찾은 접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같다. 이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그럼 여기서 요거 그대로 날라가니까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x는 0이라는 중근과 3이라는 실근을 가질 텐데 0이라는 중근은 요 교점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 한 교점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x좌표가 3. 자, 여기에 좌표는 0,1이었고요. 자, 그러면 3, y좌표가 얼마냐? 이건 여기다 넣는 게 편하죠.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지금 A점과 B점은 이미 결정이 끝났고 P라는 점은 이 곡선 위의 점 P인데 A와 B 사이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A와 B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P가 움직이는데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어지도록 해라. 가장 넓어지도록 하려면 이 직선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죠. 그쵸?
그럼 이 직선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자, 이 직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럼 가장 멀어지려면 어때야 되느냐? 띵. 자, 요 지점은 결국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아까 찾은 요 직선과 같은, 그지? 평행한 그런 지점에 접점 P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P라는 점을 T, FT 이렇게 부른다면 이 점의 좌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F 프라임 T가 자, 요 놈과 평행해야 되니까 요 놈의 기울기인 -1과 같아야 된다. 요거를 만족하는 T를 찾아줘야 가장 먼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T면은 아까 미분한식에다 T만 집어넣은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인데요. 그 값이 -1이 됐으면 좋겠다. 요거 지워주시고 3T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T 값은 0 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0은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궁금한 요 점은 2일 때, T가 2일 때구나.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 자, Y 좌표는 이제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P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할 일은 뭐냐면 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그 P점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이는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요걸 밑변으로 볼 거죠.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x좌표끼리 3 차이 나고 y좌표끼리 3 차이 나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가지고 3루트 2. 자, 요걸 우리가 밑변으로 볼 거예요.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요 점에서부터 저기 있는 요 직선까지의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높이는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구나. 그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 직선이 아까 얘였죠?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방금 찾은 2, 마이너스 5라는 요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구하시면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절대값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4네요. 그러면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루트 2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의 높이.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6이라는 값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